스컬. 예. 이름 들어가고 있는 건가? 그치 여기가 이제 너 목소리가 나오는. 파형을 봐야 돼요. 파형을. 파형을 봐. 안녕하세요. 오케이. 아. 아하 아하. 오케이. 나 첫 번째. 알아서 해. 오. 그치. 알아서. 아 미안해. 주제가 뭐였죠? 오늘 뭐 시작하는 주제 한국 특. 한국 특이잖아. 한국 특. 한국에서 한국 특 나락을 겁나 보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나락 보내지 않았거든. 그건 어려서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 특이라고 하니까 K-팝이 제일 생각나긴 한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문화가 제일 좀 발달돼 있죠. 르세라핌이 왜 나락을 갔는지. 아 아니다 이거. 아, 저는 일단은 네. 저는 르세라핌의 엄청난 팬입니다. 저는 저도 팬이었어요. 이유가 어떻게 되냐를 봤을 때 저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점들이 더 많았거든요. 르세라핌이 나락간 이유라고 했을 때 저는 첫 번째가 이제 그 코첼라 라이브 실력. 그때 이제 코첼라의 르세라핌이 등장을 해서 라이브를 했는데 그 라이브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나라 망신이다. 엄청난 욕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뭐 김채원 씨가 이제 녹음하는 영상을 봤는데 뭐 거기도 욕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전히 노래를 그렇게 못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채원 씨 노래 잘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채원 씨 굉장한 팬이고 저도 채원 씨를 진짜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해요. 저도 아니, 근데- 채원 씨를 좋아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뭐냐? 왜 그게 나락을 가야 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이브를 못했어. 근데 그게 나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한 물음표가 저는 많이 부족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딱 그 시즌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 친한 친구가 그래서 코첼라를 가서 직접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행복했다. 너무 재밌었다. 제가 얘기했죠. 지금 한국에서 난리가 났다. 르세라핌 코첼라에서 라이브를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다. 그 친구가 무슨 소리냐? 현장만 엄청 좋았다. 자기 너무 재밌었다. 그 르세라핌이 코첼라에서 공연을 했을 때 그 공연에 대한 평가는 그 공연장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그것까지는 당연한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라이브가 별로였다는 판단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에서 본 사람으로 판단되고 그게 그 그룹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프레임으로 이어진다. 프레임으로 이어지고 그게 마치 계속 그 굴레에 계속 갇히는 그러니까 거죠. 뭔가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제가 중학교 졸업 무대 한 거에도 악플이 달리거든요. 근데 그 악플은 이어지지 않아요. 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유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댓글 악플의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죠. 연쇄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 영상을 보지도 않고 댓글에서 못했다고 했네? 이런 못해서 달아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영상을 보지도 않았고 댓글을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쓴 걸 듣고 못했대? 이러고 또 옆에 사람이 듣고 이러면서 대중 전체가 이 본질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욕하는 거죠. 내가 영상을 보지 않고 판단하는 그게 이제 재생산이 되는 게 좀 그렇죠. 근데 많이 심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라이브를 솔직히 잘했든 못했든을 떠나서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아 그치. 뭔가 그거를 아직까지도 가져온다는 거는 진짜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못했을 수도 있지. 만약에 뭐 공연은 좋았어도 라이브를 못했을 수도 있어. 뭐 동의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나락이 되느냐 그게 좀 문제인 거죠. 동의합니다. 저는 그런 댓글이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뭐 국가 망신이다. 그니까. 저는 그게 제일 어이가 그러니까 없었어요. 지가 뭔데? 아니 르세라핌이 무슨 국가 대표예요? 그건 아니잖아. 아니, 악플 뭐였는지 궁금한데. 아 중학교 졸업 무대. 네. 그러니까 제 손을 욕했어요. 손이요? 네, 손이 손이 도라에몽이라고. 진짜예요 이건. 인신 공격도 엄청 많았던 거야. 그렇죠. 막 못생겼다고 괜히 이제 그 이때다 싶은 그 들깨 그쵸. 세력에 의해서 너무 가속화되고 그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막지 않아요. 아, 대중들이 응 너무 휩쓸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의 말이나 댓글에 잘 확인하지도 않고 휩쓸리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대중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완화시킬 수가 없다. 땅크다. 그리고 르세라핌 그것도 그렇게 코첼라 무제를 그렇게 기획한 거 자체가 잘못이다. 기획사 측에서. 예. 애초에 대중의 특성을 알고 그렇죠. 이해를 했었어야 했다. 맞아요. 근데 인정. 그걸 안 하고 조금 퀄리티가 낮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거를 감안하지 않고 그렇게 송출을 했다는 그런 기획사의 저는 잘못이 크다 생각하고. 소속사의 잘못이다. 코첼라를 내보낸. 근데 이것도 새로운 관점이다. 사실 대중은 그냥 그런 특성인 거다. 그죠. 우리가 잘 맞춰야 된다. 근데 솔직히 저희 선생님들도 애들 가르치려면 수업 준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르세라핌도 코첼라 가려면 노래 연습하는 해야죠. 맞죠. 준비해야죠. 맞는데 르세라핌 분들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준비는 열심히 했겠죠. 그것도 맞죠. 그죠. 근데 이제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저한테 기회가 그 정도 큰 기회가 오면 못 거절할 것 같긴 해요. 제 실력이 안 돼요. 그분들은 충분히 이미 그러니까 물론 뭐 노력을 안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다른 식으로 네. 이제 뭔가 라이브가 잘 그냥 드러나는 형식이 보완되게. 아니라 아니, 그런 형식이 아니라 좀 더 퍼포먼스적으로 그리고 약간 좀 놀아버릴 수 있는 그런 곡을 선정하고 편곡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다.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네. 르세라핌이니까 사이에 기획사라는 게 껴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인이 혼자 진행한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이 있는 걸까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이제 날아가신 제 친구가 저보고 곽튜브 닮았다. 살짝 인정. 진짜 좀 너무한. 그럼 이 곽튜브 문제를 이제 르세라핌을 보던 시각이랑 똑같이 적용해 봅시다. 곽튜브의 문제죠, 그러면. 왜냐면 네. 곽튜브 자체에서 대중들의 그런 특성을 파악하고 곽튜브가 편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럼 자를 수 있었다 봐요, 저는. 그죠. 대중은 못 바꾼다라는 전제라면 이 대중을 바꿀 수가 없으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작자가. 봤을 때 그 관점에서는 곽튜브가 잘못했다. 음. 근데 저는 대중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물론 잘못을 한 사람은 있죠. 그 잘못에 대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대중을 바꿔야 돼요. 대중을 어떻게 바꾸냐? 이 발사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 발사존으로 바꾸자. 진짜 존중, 사랑. 존중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인터넷 세상에서의 대화 방식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대화 방식을 제시해야 존중해.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싫어요 버튼이 부활해야 된다. 그 예를 들어서 누가 막 욕을 했어. 그럼 좋아요만 보이잖아. 근데 이게 되게 자극적인 댓글일수록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맞죠. 근데 분명하게도 싫어요도 엄청 많이 받을 거거든요. 이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 근데 싫어요가 맞아. 없잖아. 저는 공감 비율을 보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진짜 소름 끼쳤어요. 제가 진짜 초등학교 때 웹툰 보면서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그 베스트 댓글 있잖아요, 웹툰에. 그래서 싫어요가 제일 많은 댓글도 보고 싶은 거예요. 워스트 댓글도 보고 싶은 거야. 왜냐면 워스트 댓글이 훨씬 재밌을 것 같은 그치,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차라리 워스트 댓글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부끄러워할 수 있지 않을까? 댓글이 왜 중요한가 생각했을 때 댓글이 그 부채질의 부채예요. 어떤 그런 나락을 이제 맞죠. 생산을 할 때 뭐 르세라핌 모르는 친구들도 댓글 보고 못했구나. 사람들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슈 어떻게 일일이 다 대응을 해.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큼 그 댓글의 수준을 올려야 된다. 어떻게 올리죠? 싫어요 버튼을 통해서. 아하. 그래서 내가 판단할 수 있게. 제가 느낀 게 있는 게, 그러니까 싫어요 버튼하고 생각을 한 건데, 이 사람들이 댓글 남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악플도 많은데 악플에 대해서 욕하는 악플도 많아요. 맞아. 근데 그런 어떤 때는 악플보다 악플을 욕하는 댓글이 많을 때도 있잖아요. 맞아. 이제 그런 게 이제 약간 좋은 여론의 형성의 사례인 거죠. 이런 거 욕하면 왜 욕하냐.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쇼츠 댓글 중에서 막 그러니까 아이돌을 성상품화해서 쇼츠랑 유튜브로 만드는 사람들 댓글에 아예 뜬금없는 막 기영균 화이팅 이런 거로 도배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보셨나 봐요.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저는 이제 알고리즘이 저를 보여줬는데 네. 저는 진짜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와 진짜.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몰랐는데 그런 게 있구나. 알았어요? 네? 아니 저는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